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선택 과목을 통한 진로 디자인에 대해 강의를 하게 된 춘천고등학교 교사 황석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주제로 살펴볼 내용 세 가지 주제로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이해라는 주제와 두 번째, 대학 학과 탐색이라는 주제, 그리고 세 번째, 선택 과목을 통한 진로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우리 같이 한번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셔가지고 이제 2달 정도 수업을 열심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는 교육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2015 개정교육과정은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본인이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직까지는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제 학교에서 공통 과목에 대한 수업들을 이수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 교육 과정에 대한 느낌이 조금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2학년 때 되면은 많은 선택들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택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 선택들이 내가 앞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다 보니까 같은 반 학생이더라도 학생들마다 시간표가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여러분들 오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선택 과목 시간에 교실을 이동해서 다른 교실에서 수업을 듣게 되겠죠. 그래서 교실 이동 수업이 많다라는 것, 그리고 과목 선택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선택 과목마다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이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과목들을 등급 산출하죠. 그 등급 산출을 하는 방식도 있지만 성취도로서만 성적을 내는 과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서로 성적 산출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과목을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수학능력 시험을 볼 때 수학능력 시험에서도 여러분들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수능을 볼 과목으로 잘 선택을 해줘야 되고, 나아가 이게 대학과 연계가 되는데 정시 지원이라는 것들 들어봤죠? 정시 아시죠? 대학을 정시로 지원할 때 있어서 몇몇 대학 또 몇몇 학과에서는 특정한 과목을 선택하여야지만 지원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학생들을 모집을 하기 때문에 이 선택 과목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선택 과목에 대한 준비는 사실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이루어지면은 더욱더 잘 알차게 짜여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준비해 봤고요. 먼저 여러분들 선생님과 함께 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같이 한번 선택 과목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육과정인데요. 자, 여러분들 1학년 때는 공통 과목 위주의 수업을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공통 과목이라고 해서 자,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그리고 아마 체육예술 과목에서도 과목을 이수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총 보통 학교에서 아마 34단이라고 하는 단위를 이수를 하고 있을 텐데, 이것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1학년 때는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과목들을 쭉 이수를 하시면 되고요. 2학년 때부터가 사실은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학년 때 가게 되면은 일반 선택 과목 혹은 또 진로 선택 과목, 이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게 되고, 이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의 진로와 맞게 선택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보시면은 요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 2학년 교육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선택권을 주어진다는 거죠. 이 내용을 한번
꼼꼼하게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삽화되어 있는 아이가 행복이더라고요, 이름이. 이 행복이가 이제 본인은 심리치료사가 꿈인 거죠. 그래서 심리치료사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과목들을 선택하겠다라는 의미로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각각 자기가 희망하는 진로가 있겠죠. 그 진로에 도움이 되는 과목들이 이 여러 과목들 중에서 뭐 모든 과목들이 사실은 다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도 더욱더 도움이 되는 과목들을 우리가 꼽을 수 있는데 그러한 과목들을 선택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진로를 이루는데 더욱더 한 발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도 뒤에 가면 또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우선은 선택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뭐 기초, 탐구라고 구별이 되어 있는데요. 기초는 국어, 수학, 영어 과목들을 한국사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기초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탐구는 사회과학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12라는 게 무엇이냐? 요 과목들을 4개를 선택해서 3단위씩 그러니까 운영 단위 3단위씩 4개를 선택해서 총 12단위를 고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요. 또 여기서도 보면은 요 4단위라는 요 안에서 이제 2개. 그러니까 아마 2단위씩 해서 2과목을 선택을 하시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선택하는 단위가 총 16단위, 16단위가 될 거고 우리가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34단위라고 하는 단위수를 이수하게 된다고 했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학교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일주일에 34시간의 그 수업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수요일은 6교시고 나머지는 다 이제 7교시 해가지고 34시간의 수업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식으로 대체로 이수를 하게 될 텐데요. 그 중에서 여기서 이제 이 16이라는 의미가 이 12, 그 다음에 여기 4 선택할 수 있는 12와 4, 여기 16이라는 의미가 그 34시간 중에 16시간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하는 과목으로 이수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 18시간, 18시간은 어떻게 되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제 지정되어 있는 과목들을 듣게 된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 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선택한 과목에 따라서 시간표가 학생들마다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아까 행복이라는 학생이 이제 심리 치료사가 되기 위해서 본인이 심리치료와 관계되는 혹은 심리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관계되는 과목들을 선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들이 이제 선택한 과목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시간에는 이제 같은 반 친구지만 시간표가 다르게 다른 교실에 가서 이동 수업을 통해 다르게 수업을 듣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 학교는 어떤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게 가장 궁금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됐다면 우리 학교는 어떤 교육과정일까? 내가 2학년, 내가 3학년 가서는 어떤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될 건데요.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쉽게 검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과 같이 요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서 어떻게 교육과정을 검색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과 같이 학교 알림이에서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을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춘천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춘천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한번 우리 살펴보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학교 알림이 검색창에 학교명을 쓰시고요. 우리 이 학교의 이제 교육과정을 알고 싶으니까 학교명과 학교 교육 과정 치면은 이렇게 이제 검색어에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거고요. 저희는 춘천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네, 여기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등록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시게 된다면 학교마다 이 문서를 작성하는 양식은 다르기 때문에 이 지금 선생님이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과 동일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이러한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을 찾을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입학년도 기준으로 교육과정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21학년도에 입학을 했죠. 그럼 21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 편제표라는 걸 보시면은 여러분들 1학년 때는 어떻게 수업을 듣게 되고 2학년 때 가서는 어떤 내용을 학교 지정으로 배우는지 또 어떤 내용을 선택하게 되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뭐 춘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국어가 있죠. 국어에서 국어 영역에서 우리 2학년 때는 문학이라는 과목은 학교 지정으로 배우게 되는 거고요. 2학기 때는 이제 독서라는 과목 학교 지정으로 배우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국어 영역에 우리 선택 과목은 없냐?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고전 읽기, 영미문학 읽기, 그다음에 기하 이 기초 과목 국어, 영어, 수학 중에 이런 식으로 2단위 그 한 학기에 2단위 그러니까 일주일에 2시간짜리 수업이 되겠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진로와 관계되는 나의 진로 혹은 내가 흥미있어 하는 과목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를 고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뭐 여기 이렇게 사회과학 묶여 있는 영역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10단위를 이수하게 된다라는 거고 택 5를 하라라는 거면 이제 주당 2단위씩의 5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의 본인의 그리고 학교의 교육과정을 살펴본 후에 이제 내가 여기서 어떤 과목들을 선택을 할까를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선택 과목이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그리고 이 여러 개의 선택 과목들의 그 배우는 내용들, 어떤 내용들을 배우고 있는지가 궁금하다면 또 안내되어 있는 사이트와 책자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또 안내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강원진학지원센터 아시죠? 네, 여기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여러분들과 선택 과목에 대한 내용들이 탑재되어 있는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입 전략에 들어가셔서 수시 정시 지원 전략에 보시면은 공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에 보시면은 이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과목 안내서 및 선택 과목 가이드북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두 개의 그 PDF 파일이 여러분들 과목 선택하고 그다음에 이 선택 과목들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 과목 안내서를 우선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과목 안내서를 다운받아서 보시면은요,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행복이처럼 나도 심리학과를 가고 싶어. 그래서 심리학과를 가려고 했더니 당연히 심리학을 들어야 되겠죠? 그럼 심리학 과목은 우리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나 궁금하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심리학에 대한 자,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교양 과목으로서 심리학은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이 과목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내용들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심리학뿐만 아니라 여러 선택 과목들 살펴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뭐 심리학과라면은 아마 이런 과목들도
중요한 과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과목들도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지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사이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정보는 전공연계 선택 과목 가이드북이라고 해가지고요. 각 학과마다 어떤 과목을 이수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지 그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자,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계속 이어서 심리학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요 PDF 파일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심리학과 검색을 해서 보시면 심리학과에 대한 그 학과 소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재상들 있고요. 자, 우리는 요게 이제 중요하겠죠? 심리학과 전공 공부에 도움이 되는 과목이다 해가지고 어떤 선택 과목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안내, 가이드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요런 거에 맞게 우리가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한다면은 조금 더 나의 진로, 나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과목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내가 다니는 학교에 배우고 싶은 과목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경우죠. 우리 농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모든 과목의 선생님들이 다 계시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배우고 싶은 과목들이 개설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또 방법이 있죠. 네, 이렇게 세 가지의 이러한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과목을 이수할 수 있어요. 이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것은요, 이제 선택 과목이 개설됐어도 아이들이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이 과목을 선택하고 싶은데 우리 학교 아이들은 대체로 이 과목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없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학교에서 소수의 아이들이 있다면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것을 개설해가지고 다른 학교 아이들까지 와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이렇게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분들이 학기 초에 본인이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는다면 이런 형태로 다른 학교에서 개설되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하셔가지고 그러한 형태로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온라인 쌍방향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학교 가서 이제 수업을 듣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과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이제 직접 가서 듣는 거라면 온라인 쌍방향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하지 않고 네, 여러분들 뭐 요즘에 줌을 통해 가지고 혹은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원격 수업 많이들 해보셨죠? 그런 형태로 이제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수업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과목들이 있어요. 지구과학 실험이나 뭐 물리학 실험이나 이러한 과목들 같은 경우 학교에서 좀 개설이 어렵죠. 실험 진행하기도 좀 어렵고 이러한 과목들을 대학에서 개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대학에서 이 과목을 이수하고 여러분들이 네, 이수해가지고 이렇게 그 본인이 희망하는 이런 과목들을 이렇게 이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 대학학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마쳤고요. 두 번째로 이제 대학학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대학에서 이제 크게 인문, 사회, 자연과학, 그다음에 공학, 예술, 체육, 교육 이런 식으로 크게 대학을 나눌 수가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의 과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들 중에서 이제 본인의 진로와 맞는 과들 혹은 본인의 흥미나 적성에 맞는 과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될 텐데요. 내 흥미나 적성이 어떤 과와 관계가 되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또 안내할 페이지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커리어넷이라는 것들 학교에서 해봤을 수도 있고 아직 안 해본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 커리어넷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여기 진로심리검사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중학교 고등학생용 여기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그 적성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진행해 보시면은 나의 직업 적성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나의 직업 흥미는 어떠한지를 알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 맞게 이제 학과들도 추천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내가 나에게 잘 적합한 학과가 어떤 과인지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학과들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러한 학과들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들을 선택하는 게 더 적합한지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해드렸던 페이지들 있었죠? 네, 그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네, 아까 강원진학지원센터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파일인 네, 요 강원도 교육청 전공연계 선택과목 가이드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각 과마다 어떤 과목들을 선택하는 게 좀 더 적합한지가 나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여기서 하나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심리학과 봤었으니까 이번에는 뭐 역사학과 한번 볼까요? 여기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아까 설명드렸던 요 내용들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은 어떤 것들을 이수하게 되는 게 더 적합한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여러 학과들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몇몇 학과들가 여기에 사실 안 들어가 있는 과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그러한 사이트에서 더 많은 학과 정보들을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사이트를 좀 더 활용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그 책자의 내용을 좀 간추려 가지고 준비를 해본 건데요. 인문학 쪽에서 필요로 하는 선택 과목들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안에서 이러한 영역들을 선택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업 경제 쪽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자연과학 쪽입니다. 자연과학 쪽도 보시면은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일반 선택 과목에서 이러한 아까 선생님이 일반 선택 과목 선택을 할 때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로 그 선택 과목을 미리 이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진로 선택에서 못 선택하는 과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 과학 과목들 중에서 이 투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이 일반 선택 원 과목들을 이수하지 않게 되면은 이 진로 선택 이 투 과목들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일반 선택할 때 좀 그것들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여러분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자연과학이나 보건의료 쪽도 이러한 과목들을 선택하면 좋겠다. 네, 이건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좀 큰 틀에서 보는 거고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PDF 파일 다운받아 보시면 구체적으로 학과마다 어떤 과목들이 일반 선택, 진로 선택에서 어떤 과목들이 더 적합한지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교육 관련 학과들도 필요한 과목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러한 선택 과목을 통해서 이제 진로를 디자인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어떤 관점에서 내 진로와 연계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대학 입학 전형과 관계해서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 대학 입학 전형에 대한 내용들을 앞전 강의에서 아마 이야기했고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뭐 간단하게 한번 이 진로 선택 과목들과 연계 지어서
선택 과목들과 연계지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학을 가는 방법은 크게 수시 전형을 이용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정시 전형을 통해서 대학을 가는 방법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수시 전형은요, 학생부 위주 전형, 논술 위주 전형, 실기 위주 전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실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수능 성적을 이용한 정시 전형도 있다. 네,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는요, 이 학교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가는 건데요. 학교생활 기록부, 여러분들 아직 그 고등학교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신 적이 없을 텐데,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게 되면 아주 다양한 내용들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아주 잘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즘 수업도 배우실 거고 창의적 체험 활동도 하시겠죠? 그러한 내용들이 싹 그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수상 내용도 있고 여러분들이 하는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될 거고, 그 평가에 따른 성취도 내지 등급,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어떻게 이제 들었고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발표했든 혹은 어떤 자료를 제출했던에 대한 그 정성적인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인데, 그 학교 생활 기록부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교과 성적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믿는 그 등급들, 내신 등급들, 그 등급들을 이용해서 대학을 가는 방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요, 학생부의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활용해서 대학을 가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내신 등급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 그리고 내가 수업 시간에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그것들을 이제 선생님들은 서술적인 형태로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다 가지고 우리 대학을 지원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선생님이 오늘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이 이 전형과 연계가 가장 커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 과목을 통해서 이제 진로를 디자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제 어떤 학과에 관심을 두고 있고 내가 어떤 학과에 진학을 하기를 희망하는지에 따라 우리가 선택 과목들을 이렇게 고르게 되고 선택을 하고 이수를 하게 될 텐데, 그러한 이수된 것들을 이렇게 그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지원을 하시게 된다면 더욱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자, 다음으로 이제 정시 전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대학을 가는 방법 중에 정시 전형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 정시 전형에서는 이 선택 과목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봐 드릴게요. 우리 수능시험, 다들 아시죠? 수능시험에서도요, 여러분은 그 국어, 수학, 그 다음에 탐구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과목들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도요, 공통 과목으로서 독서, 문학, 공통으로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게 되죠.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화법과 작문을 수능에서 선택할 것이다. 그럼 당연히 우리 그 교육과정 안에서 나는 일반 선택으로서 화법과 작문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네. 같은 관점으로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으로 수학 1, 2 하고요. 선택으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 중에서 하나를 택하게 되죠. 그럴 때 나는 미적분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학교 교육과정 선택할 때 미적분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 하나가 있는데요. 이 정시 지원을 할 때 있어서 수학의 선택 과목이 뭐냐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는 학과들이 결정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몇몇 대학들 같은 경우는요. 이공계 학과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학을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라. 이런 식의 제한을 둡니다. 그런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혹은 그런 학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학교, 그런 학과를 진학하고자 희망한다면 나는 교육과정 안에서 선택 과목으로서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탐구도 이렇게 이제 수능에서는 사회과학 계열 구분 없이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과목 2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관점에서 몇몇 대학 또 몇몇 학과에서는 과학 2개를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제한을 걸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대학이나 그런 학과를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일반 선택 혹은 진로 선택 과목에서 이 과학 과목들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러한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교육과정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선택 과목은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나의 진로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대학 입학 전형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긴 시간 여러분들 좀 많이 좀 듣기 어려웠을 수도 있고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